유머. 심각한 것보다 웃음과 농담이 훨씬 좋다. 달라이라마와 대주교와 함께 한 주를 보내며 우리는 정말 감탄스러울 정도로 많은 시간을 정신없이 웃었다. 달라이라마와 대주교는 존경할 만한 영적 스승이었지만 동시에 코미디 듀오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농담을 하며 웃는 것은 기본이며 경건한 주제도 꼬집어 웃음의 소재로 쓰기도 했다. 농담을 하며 키득거릴 거라고 예상치도 못했던 영적 스승들이 말이다. 많은 영적 스승들과 일을 하면서 나는 웃음과 유머 감각이 영적 발전을 보여주는 보편적인 지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달라이라마와 대주교는 그 지표상에서 단연코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위선, 높은 지위, 정의롭지 못한 행동, 그리고 악과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유머의 힘으로 꿰뚫는다. 그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큰 소리로 깔깔대고 키득거리고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다. 아주 가벼운 순간들과 심오하고 성스러운 순간들이 함께 버무려지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주제도 먼저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었다. 유머는 기쁨으로 가득 찬 그들의 삶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분명했다. 그런데 웃음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저는 언젠가 멕시코의 주술사와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대화 주제를 소개하며 내가 말했다. 그는 웃음과 울음이 같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웃음은 단지 기분이 좀 더 나은 것일 뿐이라고 했죠. 웃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주교님은 보통 달라이라마 성화가 괴로움을 일으킬 만한 것에 대해 웃는다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기쁨을 키우는 데 있어서 유머와 웃음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심각하게 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달라이라마가 답했다. 웃음과 농담이 좋잖아요. 웃고 농담할 때 우리는 완전히 편한 상태가 됩니다. 저는 일본에서 과학자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들은 인위적인 웃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웃을 때 심장을 비롯해 몸에 전반적으로 좋아진다고 했어요. 그는 인위적으로 웃는 것이라고 말할 때 입만 실룩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웃는 척을 했다. 그는 진심이 담긴 웃음과 따뜻한 마음을 서로 연결지었는데 앞서 그는 따뜻한 마음을 행복의 열쇠라고 말한 바 있다. 나는 웃음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직접적으로 연결해 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달라이라마와 대주교도 우리를 구분짓는 사회적 장벽들을 꿰부수기 위해 유머를 사용한다. 겸손과 마찬가지로 유머라는 말은 인간의와 같은 어근, 겸손, humility와 같은 마찬가지로 humor라는 말은 인간의 humanity라는 말과 같은 어근, 흙을 뜻하는 라틴어 후무스에서 비롯되었다. 낮은 곳에 있는 단단한 땅이야말로 이 세 단어의 근원이다. 우리가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웃을 수 있으려면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웃음거리로 삼을 줄 안다는 건 모두가 같은 인간이라는 마음을 공유한다는 의미이다. 일본 과학자들의 말이 맞아요. 달라이라마가 결론을 내렸다. 항상 웃는 사람들은 자유분방하고 편안해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진지한 사람에 비해 심장마비를 일으킬 확률이 낮아요. 심각한 사람들은 정말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자신의 약점도 웃어넘길 수 있는 능력. 고국에서 경찰 손에 죽은 사람들의 장례식을 거행하고 있을 때 대주교는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떠올리는 듯 생각에 잠겨 잠시 아래를 응시하다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당시는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 비상 상황이어서 장례식장이 정치 집회장으로 바뀌었지요. 그때 저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웃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저 서로에게 농담을 던지는 것만으로 의욕이 되살아났거든요.
물론 그 무렵 일어났던 몇몇 일들은 정말 끔찍했죠. 제가 어제 크리스 하니에 대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유머는 긴장감 넘치는 순간들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약점을 웃음의 소재 삼아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할 수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아주 화가 많이 나 있었고 경찰과 바로 가까이 대치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자칫하면 일이 잘못되기 십상이었죠. 저의 무기는 만약 무기라고 부를 수 있다면요. 항상 유머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저 자신을 낮추어 웃음거리로 만드는 농담은 아주 잘하지요. 대주교의 말이 계속됐다. 장례식장은 요하네스버그 바로 외곽에 있는 흑인 거주 지역이었어요. 아파르트헤이트 세력의 무기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곳이죠. 학살로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가 엄청난 분노에 휩싸여 치러지고 있었어요. 장례를 이끄는 일원이었던 저는 이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진흙으로 빚은 다음 마치 벽돌을 굽듯이 가마에 넣었다는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하느님이 많은 인간들을 가마 안에 집어넣고는 다른 일을 하느라 바빠서 가마 안에 넣어둔 사람들을 그만 깜빡하고 말았어요. 시간이 지나 그 사실을 기억해내고 가마에 갔을 때 사람들이 까맣게 타서 있었죠. 이것이 우리 흑인들이 탄생한 이야기라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조금씩 웃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느님이 두 번째 사람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걱정을 한 나머지 가마를 너무 일찍 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람들은 덜 익은 채로 나왔죠. 그렇게 해서 백인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대주교는 약간의 웃음을 지었고 웃음소리는 깃대 끝까지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왔다. 사람들은 쉽게 격분하고 일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가진 자아상이 빈약하기 때문이에요. 남아프리카의 상황처럼 차별을 받는 입장에 놓인다면 자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때가 바로 유머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유머는 긴장감 넘치는 상황을 누그러뜨렸죠. 대주교는 인종학살이 벌어진 직후 르완다를 방문했고 후투족과 투치족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사람들의 영혼에 아직 선명하게 남아있는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종종 그래왔던 것처럼 대주교가 택한 해결책은 유머를 통해서 권력자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코가 큰 사람들과 코가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코가 큰 사람들이 어떻게 코가 작은 사람들을 차별했는지도 말이다. 청중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그렇게 웃는 와중에 그가 이야기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의 나라이든 그들의 나라이든 편견과 증오가 어리석다는 것이다. 대주교가 말한 것처럼 유머는 아주 강력한 무기였다. 달라이라마는 북아일랜드 분쟁, 60년대 후반부터 98년까지 북아일랜드에서 있었던 종족국가주의 갈등, 옴기니를 겪은 이후에 북아일랜드 지역에 있는 벨파스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는 폭력의 희생자들과 가해자들이 참석한 회의에 초청받았다. 그곳의 분위기는 공기 중에 고통이 손에 만져질 정도로 긴장감이 넘쳤다. 회의가 시작되자 과거에 신교도 군인이었던 사람이 제일 먼저 입을 열었다. 성장기에 그는 영국의 북아일랜드 합병을 지지하는 다른 북아일랜드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 예수는 신교도이지 가톨릭이 아니므로 가톨릭 신자들에 반하여 저지른 그들의 행동들은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예수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달라이라마는 그 이야기에 격하게 웃었고 그 덕분에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편견과 증오의 어리석음을 향해 웃음을 터뜨리자 사람들은 서로 더욱 솔직하고 연민 어린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대주교가 말을 이었다. 자신을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깨우치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은 서로 우스운 모습을 발견하기 좋아하고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은 면을 지적하기도 좋아해요. 그 점이 제겐 꽤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누군가 거들먹일 때 말이에요. 물론 다음 끼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같은 문제는 웃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갈 직장이 없다는 것도 결코 웃을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정치적인 집회에 나오고 장례식에 참석하는 군중들은 식사를 걱정하고 직장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을 웃음 소재로 삼을 줄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웃을 때 역시 악의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들은 신의 정원에서 특별히 1등을 차지하는 이들은 아니었지만 삶의 장혹함과 불확실함 가운데에서도 웃을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유머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은총입니다. 대주교님, 유머는 아주 잔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해 동안 지켜본 결과 대주교님의 유머는 우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유머는 사람 사이를 갈라놓거나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화합을 위한 것이지요. 유머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우리 모두에게나 어리석은 면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실에 대해서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대주교에게 유머의 장점에 대해 좀 더 설명을 요청했다. 그래요. 만약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길 원한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요. 궁극적으로 자신을 약점이나 단점도 소재로 삼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을 너무 진지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 능력이 필요하죠.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자신을 치켜 세우는 질 낮은 유머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유머는 사람들을 공통의 장으로 불러들일 수 있어요. 자신을 낮출 줄 알고 또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삼고 또 사람들이 나를 두고 웃는다는 사실에 불편해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웃음 소재가 기꺼이 되어야 해요. 누군가를 비하하지 않는 유머 감각은 모든 사람들을 웃음으로 초대합니다. 그들이 나를 보고 웃는다면 그건 건전한 웃음 속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지요. 내가 말을 덧붙였다. 대주교님과 성화가 서로 놀릴 때는 서로를 폄하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요. 달라이라마와 저는 서로 놀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계의 신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서로를 놀리며 나누는 실제적인 메시지는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리고 당신이 저를 깎아내리지 않으며 저에게 상처받지도 않는다는 사실, 그것을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당신도 믿고 있지요. 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서로에 대한 선의의 저수지가 충분히 차 있다는 표시이지요. 대주교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저는 지금 방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남을 비하하기 쉬운 이유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타인을 비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종류의 유머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 나를 웃음의 소재로 삼더라도 함께 웃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 너를 웃음거리로 삼아서 또 함께 웃자라고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라면 누구도 비하하지 않는 것이죠. 대신 서로를 존중합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 취약점, 나약함을 깨닫고 그것을 웃음의 소재로 삼으면서요. 아시다시피 사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웃음이라는 건 우리가 마주하는 모순과 잔인함, 그리고 불확실함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가가는 가장 쉬운 길. 유머는 다른 주제에 비해 과학적인 연구가 많지는 않은 편이다.
그러나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다루는 데에 웃음과 유머가 지닌 진화론적 역할이 있음은 분명하다. 우리 삶에 타인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삶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런 타인과 좀 더 쉽고 유연하게 지내기 위해 유머가 필요한 것이다. 달라이라마와 대주교는 사람들을 함께 어울리게 만들고 연결시키는데 유머를 잘 활용하는 고수들이다. 어쩌면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그토록 웃음으로 가득 찬 이유가 그 때문인지도 모른다. 다람살라에서 보내는 한 주 동안 두 영적 스승과 함께 있으면서 느낀 모든 기쁨은 예상보다 더 값지고 큰 것이었다. 그들은 이전에 겨우 대여섯 번쯤 만났고 그것이 되게 공식적인 자리에 짧은 만남이었다. 세계적인 지도자들의 일정은 언제나 꽉 차 있고 누군가와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더라도 이미 각본에 짜여 있기 때문에 농담을 하며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있을 기회는 특히 드물다. 대주교님, 스스로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거나 유머 감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나는 대주교에게 유머 감각도 기를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해 보았다. 사람들은 점잖고 엄숙하게 있으려고 해요. 그런 모습이 지적이고 훌륭해 보인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심각해 보이면 더 존중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요. 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려면 그들을 웃게 만들어야 한다고 확신해요. 자신을 웃음의 소재로 삼는다면 사람들은 그가 젠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게다가 스스로 무너질 줄 아는 사람을 누군가 다시 무너뜨리진 않아요. 스스로 자빠진 사람을 다른 사람이 때려 눕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짠 하고 재미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유머는 평상시에 기르는 거예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유머도 기술이지요. 그래서 만약 유머를 익힐 의향이 있다면 그 마음이 도움이 될 거예요. 게다가 자신의 약점을 웃음의 소재로 삼을 수 있다면 더 좋아요. 그러니 자신을 웃음거리로 삼는 법을 익혀보세요. 그것이 가장 쉬운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이는 겸손과도 연결됩니다. 자신을 웃음의 소재로 삼으세요. 젠체하거나 심각하게 굴지 마세요. 삶 속에서 유머를 찾으려고 시작한다면 곧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왜 하필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더 이상 던지지 않게 되고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쉬워지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일 역시 쉬워지고요.